예, 오늘 사주팔자에 대해서 동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네, 전번에는 처음에 그 동영상을 찍은 거라 제가 글씨도 엉망이고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미리 좀 써놓고 딱 사주란 무엇인가 요약을 해서 오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네 기둥이죠. 기둥주자 아닙니까? 네 기둥과 8글자, 네 기둥 같죠? 그러니까 사주, 네 기둥, 글자가 8글자, 팔자. 네. 자, 사주 팔자에 대해서 요새 특히 옛날에도 말이 많았지만 요새는 정말 백인백색입니다. 100사람이면 거의 100사람들이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른 철학관에서 몇 번 감정을 받아보고 온 분들이 와서 여기서 저한테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분 얘기들이 전부 틀린다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거의 이렇게 틀리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의 일단 근본 의미,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잘 아는 아주머니예요. 부인인데 의사 부인이에요. 근데 지금 병신생이니까 63살이죠. 그래서 지금 임진대원에 와 있습니다. 이 사주 한번 보시죠. 이게 임수가 이렇게 수월 달에 나서 토들이 이렇게 쫙 깔렸습니다. 지지에 천간까지 투출을 하고 또 병화까지 있어서 화생토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이용신입니다. 신약한 사주니까. 그런데 이 신금은 또 위에 병화가 투출이 돼서 이 술중정화에 뿌리를 내려서 화극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 병들었어요. 이 신금은. 이 신금만이 좀 살아있어서 금생수를 하는데, 이 사주를 한번 보시죠. 이게 토의 세력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토가 옆에서 임수를 마치 마이크 타이슨 같은 놈이 옆에서 한 방씩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이 옆에서 금생수 해주는 거예요. 보약 지어서 임수를 먹이고 있는 상이네요. 이게 견뎌내겠습니까? 이런 사주가. 그러면 이 사주에 특히 이 여자 사주니까 임술일주, 괴강살이 있고, 임술, 관백호가 백호대살, 관살백호죠. 네네. 이렇게 있는 사주예요. 제가 이 분을 잘 아니까 이 사주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토가 많아가지고 톡수하고 한데, 임수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관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결혼도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새서방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주죠. 물론 이거는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100%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괴강살, 백호대살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괴강살이라는 것은, 괴강살이라는 건 뭐죠? 남편이 무책임하고 재산 탕진하고, 심하게 되면 납치도 당하고 횡사도 하고, 괴강살은 그런 살이고, 또 백호대살은 해당 육친이 다치는 거죠. 임수일주인데 이 술토 관살, 남편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혈광사죠. 혈광사, 피를 보는 살. 그러니까 임술일주는 괴강살, 백호대살 다 가지고 있고, 이 사주에서 또 관살이 이렇게 너무나 왕해서 살중신경 비슷한 사주예요. 그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부인이 한 남편하고 오래 살고 있고, 그 남편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막걸리도 한잔 해봤고, 의사입니다. 의사. 둘이 관계도 괜찮고, 평생 그 한 사람하고만 지금 살고 있고, 남편이 당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서방도 없었어요. 제가 이 아주머니를 잘 아니까 따로 만나는 남자도 없고,
그렇다면 괴강살, 백호대살 이게 다 헛말이 되죠. 네. 이렇게 분명한 신살도 헛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괴강살, 백호대살 이것은 그래도 일주로 보는 신살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망한 얘기가 됐는데 나머지 신살 그거 가지고 그 오는 손님한테 100%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주가 목도 없고, 목도 없죠. 목도 없고, 화는 이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목이 없으니까 이 사주는 목이 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 사주에서 오행이 목이 없으니까 목이 들어야 된다. 이게 용신인데 목이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그거는 사주의 근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재죠. 지금 화가 수국화니까 이게 화가 재인데 화가 지금 술중 정화에 간신 뿌리 정도 내리고 있는 정도예요. 음력 9월에 화기가 약한 때 그것도 그러면 재도 상당히 별 볼 일 없죠.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의 사주 같죠? 이렇게 보면. 근데 몇십억 재산을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임진대운에 몇 년 전에, 물가에다가, 카페를 차렸는데, 그게 시내하고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 20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그러는 데인데, 물가에다 지어가지고 경관이 상당히 좋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 하루에 평일날도 차가 200~300대씩 들어온대요. 휴일날은 400~500대씩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재산도 몇십억 이상이죠. 땅도 아산이니 뭐니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돈을 엄청 벌고 있고. 제가 이렇게 약한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주가 생긴 모양 그대로 정신의 모양이다. 첫 번째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사주의 의미예요. 정신의 모양, 생긴 거, 성격, 흙에 얘기하는 어떤 성격 같은 거. 만약에 그 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됐던 시절에 사주 보면 이 사주가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막 그렇게들 노래 불렀을 겁니다. 전 박근혜 사주 모르겠는데 뭐 인터넷에 떠도는 사주들은 저는 믿질 않으니까 이명박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또 저렇게 됐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뭐 한명회니 유자강이 같은 그런 간신배들이 정성을 다 했죠. 삼정성을 다 했죠. 그렇다면 그런 간신들 소인배들이 그렇게 정성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사주가 좋을 거다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런 소인배나 간신들은 사주가 병도 많이 들고 깨진 사주일 겁니다. 그게 반드시 사주가 얘기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어떻게 똑똑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사주가 편고하게 되면 소인 노릇을 하고 간신배 노릇을 하게 되죠. 사주가 음습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인 부기빈천, 부기빈천을 보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고 첫 번째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루었으면 대인의 사주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황희정승이 뇌물 안 받고 그렇게 근면하게 살고 하니까 정성으로 지내면서도 비가 오면 빗물이 새서 그 밑에 그릇을 받쳐놓고 그랬다는 기록도 있죠. 그러면 황희정승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굉장히 사주가 편고해야 되겠네요. 제다신약 비슷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신의 모양이에요. 사주 생긴 모양 그대로 그 사람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주가 생긴 모양 그대로 그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성격을 쓰니까, 그런 정신을 쓰니까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겉모습인 북이빈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여기 오는 분, 어떤 분도 공무원인데 사주가 완전히 살충신경 사주예요. 그 사주는 약도 없어요. 이 사주는 그래도 경금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금생수는 해주지만 그 사주는 완전히 관살한테 깨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공부머리는 있어서 공무원은 됐지만 그 세계에서 왕따 당한대요. 자기네들 세계에서 왕따 당한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격을 쓰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저것이 남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씁니다. 뭐 돈 10,000원 쓰는 것도 그냥 어떤 합리적인 자리에서 뭐 돈 10,000원도 쓸 수 있고 돈 100,000원도 쓸 수 있고 하는 건데, 자기가 반드시 그렇게 쓸 자리에서도 그거를 못 쓰고 발발발발 하고, 안 쓰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욕을 먹죠. 왕따를 당하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괜히 맨날 그 핀잔을 받으니까, 그게 사는 모습이죠. 살충신경. 사주에서 극하는 관살밖에 없어요. 자기를 극하는 관살밖에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첫 번째는 정신 모양, 두 번째는 삶의 모습, 세 번째 북이빈천이에요. 반드시 사주의 근본 의미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격국용신을 봐야 돼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생긴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주가 생긴 모양. 이 사주는 살인상생 사주가 아닙니다. 살인상생이면은 여기가 토가 있고 여기가 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그런 게 살인상생, 관인상생 하는데, 이 사주는 임수가 무토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여기에서 금생수 해주기 때문에 살인상생 사주는 아니고, 그렇다고 살충신경 사주도 아니죠. 옆에서 금이 그래도 요 밑에 있는 지지에 토기를 끌어서 금생수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반은 살충신경이고 반은 살인상생입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주가 생긴 모양을 얘기해요. 이 사주가 살충신경, 살인상생 그런 모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따로 만나는 남자도 없고 한 남편하고 오래 살고 있고 서로 관계도 좋고, 제가 이렇게 약해도 몇십억 이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이런 모양으로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토국수를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보통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한테는 전혀 걱정, 근심거리도 안 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을, 사소한 걸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거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분은. 저는 괴강살, 백호대살, 이것도 좀 따지긴 따지지만, 사주가 또 워낙 그렇게 생겼고, 그러나 이렇게 관살로 이렇게 극을 받으니까 정말 바람피나 사귀는 남자 있나 그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정신으로 저런 괴로움이, 저 사주의 괴로움이 정신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굉장히 그거로 좀 고통스러워 하기도 하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생긴 모양이에요. 아까 그 공무원 사주, 그 사주는 완전히 살충신경 사주인데, 그 모양, 사주가 생긴 모양, 그게 격국이고, 그 다음에 용신은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거, 이렇게 토가 많으니까 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용신. 그런데 요새 격국 용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가 무조건 비난하는 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격국 용신을 부정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뭘로 사주를 보느냐? 제가 물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은 포태법으로 자기는 사주를 본대요. 전번에 한번 뭐 철학관을 낸다고 하는데 무슨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사주는 육효를 몰라가지고 저한테 공부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간판을 지금 뭐 사무실 없고 이제 간판도 이제 달고 있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꺼내요. 자기는 포태법으로 본다고. 그래서 어떻게 포태법으로 보냐고 한마디를 더 시켰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본 이론 때 공부하는 거죠. 그것은 오행에 이럴 때 오행의 지지 어떤 거를 만나면 좀 왕해지고 어떤 걸 만나게 되면 상당히 약하고 그것을 인생에 비유해서 얘기한 게 포태법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사주를 본대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격구용신을 부정하면 정말 그에 상응하는 어떤 깊은 생각을 거쳐서 내린 어떤 결론들, 그 이론들을 얘기해야 될 텐데, 비유를 하자면 마치 국민학생이 미분적분을 부정하면서 더하기 나누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하기 나누기 얘기하는 것도 틀리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 예가 또 있고, 아까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주에 목이 없으니까 목이 없죠. 그러니까 모근이 들어와야 된대요. 모근이 들어와야 된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없는 오행이 들어온다는 거, 용신 같은 거 보지도 않고 무조건 없는 오행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게 귀신인지도 모르고. 격구용신, 이것은 사주의, 이것은 근본입니다. 근본. 이 위에서 어떤 육친도 붙이고 신살도 붙이고 또 이런 조상궁, 부모궁, 뭐 척궁, 자식궁 이런 거를 붙여서 좀 더 그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기초가 전혀 안 되고 이거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마치 집을 짓는데 토대를 마련하지도 않고 집 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네. 첫 번째는 격구용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친입니다. 근데 육친 이것도 이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름에 불과해요. 가령 이 사주는 그렇지만 여기서 공부하는 분은 어떤 사주, 어떤 아주머니가 공부하는데 식신생재 사주입니다. 사주가. 사주 모양이 격국이 식신생재인데 관살이 없어요. 관살은 남편이죠. 그럼 남자 없어야 되겠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연구원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없으면, 사주에 제가 없으면 이 사람 거지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말씀이죠. 특히 이 사주는 죄는 있지만 제가 술중정화에 뿌리 내려서 간당간당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간신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주 같아요. 근데 수십억 이상의 재산이 있고 지금도 잘 벌고 있고. 네. 육친도 하나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명리학을 공부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 사주의 용신이 상관인데 금수상청입니다. 금수상청. 그래서 금기가 왕해서 자수로, 경금일주인데 자수를 빼야 돼요. 그 기운을. 그랬는데 어떤 분이 자수는 상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말 듣고 기가 막혀서, 식신이니 상관이니 하는 것은 이름에, 단지 지은 이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상관의 이름이 왜 붙었겠습니까? 정관을 칠살의 입장으로 극을 하니까 관을 상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관의 이름이 붙었지. 네. 이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육친이. 그러니까 격구용신 다음에는 육친이고, 육친 다음에는 신살이에요. 신살. 이게 순서로 내려가면. 그럼 격구용신을 하나의 큰 나무로 본다면 육친은 나뭇가지의 줄기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서 뻗어난 나뭇가지나 나뭇잎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육춘을 봐야 됩니다. 조상궁, 부모궁, 척궁, 자식궁 이것도 신살과 비슷하게 그렇게 제일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 청강월이라는 한 93년도에 출판을 했나 청강월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벌써 한 26년 됐죠. 저것이 저희 상편은 김영진 선생이 쓴 거고 하편은 제가 이제 적천수 천미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합본해 가지고 청강월이라는 책 이름으로 제가 출판을 한 거예요. 한 26년 전에. 저걸 왜 출판하게 됐냐면 그때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책, 사주책이 정말 한 권도 없었어요. 사주첩경 외에는.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은 잘 쓴 책입니다. 그것은 모르긴 몰라도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역학들을 전부 이제 공부하는데 사주첩경만한 책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석영 선생이 이름을 내려고 돈을 벌려고 그 책을 쓴 게 아니고 정말 의무감으로 쓴 게 이렇게 보면 느껴져요. 그게 격국용신을 바탕으로 이런 신살과 육친 이런 거를 붙여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저는 원래 사주첩경으로 먼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하편은 제가 적천수 천미를 번역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원전이 번역된 거 나온 게 연해자평인가 뭐 궁통보감인가 한두 권 나와 있었나 그걸 보니까 자기가 번역한 게 아니고 보니까 한문을 아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번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출판할 땐 자기 이름으로 내고 한문을 잘 알아도 역학에 대해서 모르면 엉터리 번역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엉터리로 번역을 해놨어요. 연해자평, 우리나라 원전들 있죠? 얘네 중국 원전들, 연해자평, 궁통보감, 뭐 자평진전, 조화원야 여러 권이 있죠. 그 중에서 그때 하여튼 연해자평인지 궁통보감인지 그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번역된 책밖에는 없었고 우리나라에 사주책이 나온 거는 거의 없었어요. 무슨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뭐 재미로 이렇게 사주를 쓴 책 한두 권 있었고 없었습니다. 그때는 30여 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래도 저도 좀 뜻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올바른 명리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천수 천미를 알게 됐고 적천수 천미를 번역한 게 이제 저 책입니다. 그래서 적천수 천미는 청나라 때 임철초 선생이 쓴 책인데 물론 원문은 그 유백원 선생 그 명나라 주원장의 책사 비슷하게 있었던 그분 유백원 선생이 쓴 글이지만 거의 임철초 선생이 적천수 천미를 거의 쓴 건데 그때 당시에 적천수 천미가 출판되고 사주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물론 연해자평, 궁통보감, 뭐 자평진전 이런 책들 중에서 옳은 얘기도 있지만 좀 잘못된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임철초 선생이 모든 것을 그때 중국 청나라 때까지 내려오던 모든 그런 원전들하고 또 잘못된 그런 책들 그거를 다 통일을 해서 바로 잡은 책이 적천수 천미라고 알려져 있죠. 여태까지. 예, 지금 제가 여기에서 역학 공부하는 분들도 저 청강월 적천수 천미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적천수 천미로 공부하지만 제가 원래 또 사주첩경을 공부했으니까 이석영 선생의 좀 독특한 사주 이론들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봐도 적천수 천미 격국용신을 임철초 선생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임철초 선생이 신살 같은 거 쓰지도 않아요. 청나라 때 이미 신살 같은 거 다 부정을 해놨어요. 물론 사주첩경에 이석영 선생은 웬만한 신살은 좀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살은 완전히 부정은 하지 않지만 몇 가지 이렇게 괴강사님 백호대살 또 몇 가지 그런 신살들은 쓰는 거는 조금 있지만 드물게 저는 쓰고 있죠. 거의 격국용신으로 쓰고 있죠. 생긴 모양 그대로니까 이대로 사는 모습이고 무기용신이고
그러나 격구경신을 보면 어느 운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사는 게 원만하고 막히고 그런 것은 100%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사주의 근본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가 임진대운에 들어와서 지금 막 사업을 벌이고 있고 사업을 잘 되고 있고 하는 게 이 사주가 신약하는 금수운이 들어야 되겠죠. 예, 진주는 습토니까 진중 계수에 임수가 풀이 내려서 습토가 들어와서 토생금도하고 일주에 힘을 주니까 지금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격구경신을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 육친, 세 번째 신살, 또 이런 궁들을 보고 육친도 하나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 거다. 어떤 사주에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으니까 이 사주 편제만 있으면은 이 사주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않고 무슨 투기 같은 거 해서 번다.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말이 정제고 말이 편제지 편제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투기해서 돈 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사주의 이것이 근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드리면, 그래도 여기 그 계룡산 그 공주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아니고 일반 대학원의 동양철학과가 있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사주 육효를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뭐 배경과 역사, 대학원생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논문도 쓰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사주는 무슨 춘추 전국 시대도 아니고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이런 말하고 그러면 저 얘기는 좀 그래도 좀 합리적인 얘기다,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전부 엉터리 얘기들, 그 짧은 생각으로 그냥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그렇게 역학을 체계화 시키니까 뭐 언젠가는 올바른 이론으로 사주나 육효나 체계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글씨도 엉망이고 좀 길게 그전에는 얘기해서 오늘은 좀 짧게 다시 요약해서 얘기했습니다. 네.